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유독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분명 잠은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깜빡깜빡하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오늘은 피로, 저림, 기억력까지 연결되는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12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기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약사입니다.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인데요. 생체 에너지 생성과 신경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합성 과정이 무려 67단계에 달하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합성을 하지 못해서 이 메커니즘의 규명에만 12년이 걸린 성분입니다. 음식에는 소의 간, 돼지 간, 조개류, 고등어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채소, 과일, 곡물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신경 전선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경은 전선처럼 생겼는데 그 전선을 감싸는 피복을 미엘린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피복이 없는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서 손발 저림, 감각 이상, 기억력 저하, 피로감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는 적혈구가 성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족해지면 적혈구의 크기는 커지는데 기능은 떨어지는 미성숙한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산소 운반 효율이 떨어지면서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고 어지러운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대사입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으로 먹은 영양소를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 B12는 먹는다고 다 흡수가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는 건데요. 비타민 B12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인트린식 팩터라고 불리는 내인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물질은 위의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위산 분비를 줄이는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 당뇨약을 오래 드신 환자분, 채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해보면 비타민 B군은 꾸준히 먹었는데도 피로감이나 손발 저림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활성형 B12나 고함량 B12로 바꾸면 장벽을 수동 확산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체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시작하시면 괜찮고요. 흡수 저하 가능성이 있거나 체감을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1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신경 재생이나 ALS 연구에서는 25000에서 5만 마이크로그램을 16주까지 사용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공식적인 상한 섭취량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 B12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증상을 보면서 중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물질이라서 몸에서 쓸 만큼 쓰고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건 첫 번째로 피부 트러블입니다. 특히 고함량 B12를 드셨을 때 턱 쪽 여드름, 피지 증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면이나 예민함입니다. 특히 활성형 메틸코발라민이 잘 맞는 분들은 활력이 올라왔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잠이 안 온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너무 각성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전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장 불편감입니다. 메스꺼움, 속 불편감, 더부룩함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고용량 복용 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장질환, 특정 안과질환, 특정 암 치료 중인 경우, 임산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2는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피로와 에너지 목적으로는 비타민 B12에다가 비타민 B군 복합체,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주시면 에너지 부스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신경 쪽, 절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에 알파리포산,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게 시너지가 좋습니다. 빈혈 증상이신 분들은 비타민 B12, 엽산, 철분을 같이 드시면 산소 운반 능력이 높은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좋습니다. 뇌 건강 목적으로는 비타민 B12가 신경 전선을 보호하고 오메가3가 신경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유산균이나 오메가3처럼 원료사 차이가 크게 체감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원료보다는 어떤 형태의 비타민 B12인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비타민 B12는 크게 시아노코발라민, 메틸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 하이드록소코발라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시아노코발라민은 가장 기본형으로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메틸코발라민은 활성형 비타민 B12로 신경과 호모시스테인 대사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나 신경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데노실코발라민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피로나 에너지 목적이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은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의 중간 느낌으로 체내에서 비교적 오래 유지되면서 필요한 활성량으로 천천히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메틸코발라민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한 가지만 단독으로 쓸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된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나우의 B12 제품입니다. 한 알에 2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시아노코발라민, 메틸코발라민, 아데노실코발라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형태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가격도 한 알당 111원이라서 무난하게 접근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뉴트리코스트의 비타민 B12 제품입니다. 한 알당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2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특히 손발저림이나 신경 관련 증상이 목적이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형태입니다. 한 알당 가격은 123원입니다. 세 번째는 퓨어의 B12 제품입니다. 한 알당 아데노실코발라민이 1000 마이크로그램, 하이드록소코발라민이 1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 활력, 에너지 부스팅 목적이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조합이고요. 메틸코발라민이 너무 예민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대안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알당 가격은 365원입니다. 비타민 B12가 만능 영양제는 아니지만 잘 맞는 분들은 몸의 출력 자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관리하셔서 10년 뒤에는 아침에 몸이 무겁다는 말보다는 오늘 어디 갈까를 더 자주 말하는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채팅방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